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슬퍼서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967년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김성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한때는 일제시대 때 땅 좀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때 다 잃고 이제는 기울어진 집안의 외아들이었지요. 얼굴은 색이 희고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했어요. 어릴 적 홍역을 앓은 뒤로 기력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음만은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았지요. 어느 매서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성수는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댔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성수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꽝! 얼어붙은 눈길에 미끄러져 길가 눈더미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 나 이대로 죽는구나.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성수를 흔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얼굴이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성수는 깜짝 놀랐지만 곧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간곡순이라는 처녀였어요. 25살 처녀였지만 덩치는 어른 남자 둘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힘도 장사였어요.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릴 정도였지요.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홀로 자랐습니다. 마을 부잣집 밭일을 하며 겨우 끼니를 때우고 살았어요. 옥수는 장에서 심부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걸어가는데 길가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어요.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거의 끊어질 듯 했어요. 옥수는 깜짝 놀라 남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옥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업으려다가 시간이 없다 싶었어요. 그냥 한 팔로 옆구리에 끼었습니다. 마치 쌀가마니 들듯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를 가르며 달리는 옥순의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몸이 눈을 헤치며 달리고 옆구리엔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게 뭐야? 곰이다. 곰이 사람을 물고 간다. 잡아라. 빨리 잡아.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성순의 집까지 단숨에 달렸지요. 쿵!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성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나왔어요. 옥수는 성수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빨리 따뜻한 물이랑 이불 준비해 주세요.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옥수는 성수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이불을 덮었지만 몸이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옥수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성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옥순의 큰 몸에서 나오는 천이 성수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성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았습니다. 숨소리도 안정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수는 밤새도록 성수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곁에서 지켜봤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성수가 눈을 떴습니다. 자기를 안고 있는 옥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옥순이 자기 목숨을 구해줬다는 걸 알았지요. 성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새 옥순이 성순의 집에 있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거예요. 처녀가 총각네 집에서 밤을 샜대. 둘이 이불 속에 같이 있었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옥수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전쟁 때 부모도 잃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순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옥순은 마을 끝 허름한 판잣집에 혼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성수가 옥순을 찾아왔어요. 옥순은 판잣집 안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성수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성수가 옥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옥순은 더욱 놀랐어요. 성수가 말했습니다. 옥순 씨, 당신은 제 목숨의 은인입니다. 제가 당신께 누명을 씌운 거나 다름없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옥순이 놀라 성수를 바라봤어요. 성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약한 총각이 곰 같은 여자랑 결혼하다니 첫날 밤에 눌려 죽겠네.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수와 옥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며느리를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옥수는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새 가족이 생긴 거예요. 혼인 전날부터 옥순의 식사량이 화제가 됐습니다. 밥을 한 그릇이 아니라 소째로 먹는 것 같았어요. 반찬도 산더미처럼 먹었지요. 그 시절 쌀밥이 귀했던 때였습니다. 보릿고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부분 집은 보리밥에 시래기국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기둥 뽑히겠네. 곰을 집에 들인 꼴이야. 특히 빨래터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옥순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먹으면 집안이 거덜나겠어. 곰을 집에 들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성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빨래 광주리를 들고 아낙네들을 노려봤어요.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 쌀 한 톨이라도 보탰냐? 우리 며느리는 덩치만큼 복도 큰 애다. 입 닥쳐. 어머니가 광주리를 땅에 탁 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땅이 움푹 꺼졌어요. 아낙네들이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옥수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옥수는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옥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성수를 살려줬잖니. 그것만으로도 평생 고마운 애야. 마을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평생 성수 씨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어요. 어머니가 옥순의 손을 꽉 쥐었어요. 성수도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마을의 악덕 지주 박부자가 성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땅을 모았고 6.25 이후 혼란기에 더 많은 농지를 헐값에 빼앗았어요. 박부자가 양복을 빼입고 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수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성수야, 자네 빚도 많다지? 내가 좋은 제안이 있네. 빚을 다 없애줄 테니 자네 집과 땅을 내 땅과 바꾸자는 거야. 마을 서쪽 끝 무밭 하나랑 판잣집을 주지. 성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박부자가 문서를 꺼내 성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빨리 도장 찍게. 성수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부자가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떠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수는 옥순과 어머니를 데리고 무밭과 판잣집을 보러 갔어요. 마을 서쪽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니 넓은 밭이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성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밭이긴 했지만 무가 전부 썩어 있었습니다. 땅은 썩은 무 냄새로 가득했어요. 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밭 전체가 쓰레기 더미 같았어요. 농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잣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밭 옆 판잣집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붓두막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손질하지 않아 막혀 있었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었고 쥐똥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어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땅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속았구나. 박부자 그놈한테 속았어. 성수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잃고 쓸모없는 밭과 허름한 판잣집만 얻었어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순만은 조용히 밭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옥순은 밭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썩은 물을 봤지만 무청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줄기가 파랗고 잎이도 싱싱했습니다. 옥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옥순이 시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무는 썩었어도 무청근 살아 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를 봤습니다. 옥순이 계속했어요. 무청을 모아서 시래기를 만들면 돼요. 겨울 동안 말리면 훌륭한 식재료가 되잖아요. 성수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옥순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성수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옥순 말대로 해보자. 다 같이 힘을 합치자. 그날부터 옥순은 밭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썩은 무는 잘라버리고 무청만 조심스럽게 뽑아 모았습니다. 성수와 어머니도 함께 도왔어요. 판잣집도 손질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나마 살만한 곳이 됐어요. 무청을 다 모은 뒤 옥수는 시래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청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겨울 찬바람에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했어요. 밤에도 옥수는 쉬지 않고 시래기를 손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품질 좋은 시래기가 산처럼 쌓였어요. 어머니가 시래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옥순아, 이렇게 훌륭한 시래기를 만들다니 이걸로 뭘 할 거냐. 옥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걸로 장사할 거예요. 시래기 국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가 놀라 아내를 봤습니다. 국밥 장사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옥순의 눈빛이 자신에 차 있었어요. 성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미천도 없는데 할 수 있겠어?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국을 끓이고 당신이 손님 받고 어머님이 돈 받으시면 돼요.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든든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얻은 건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해보자, 옥순 말대로 하자. 그날 밤 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순이 국 끓이는 법을 설명했어요. 성수가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래시장 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가난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설렘에 잠을 못 이뤘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옥수는 장에 나갈 준비를 마쳤어요. 솥을 구했고 시래기와 된장을 준비했습니다. 나무상을 만들어 손님 자리를 마련했어요. 드디어 국밥집을 시작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순의 가족의 새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날 새벽이었습니다. 옥수는 동 트기 전에 일어나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시래기를 듬뿍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옥수는 흡족하게 국을 저었습니다. 성수와 어머니도 바삐 움직였어요. 성수가 나무상과 그릇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어머니가 돈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준비를 마쳤어요. 셋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첫 장사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재래시장은 이미 북적거렸습니다. 장사치들이 좌판을 펼치고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구경했어요. 옥순네 가족은 시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자리는 다른 장사치들이 차지했거든요. 옥순이 솥을 내리고 불을 지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위로 퍼졌어요. 성수가 상을 펼치고 그릇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가격표를 세웠어요. 한 그릇에 50원이었습니다. 그 시절로는 싼 값이었어요.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님이 없었어요. 옥수는 조금씩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한 아낙네가 지나가다 코를 킁킁거렸어요. 냄새를 맡은 거예요. 옥순네 가게를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다른 아낙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냄새는 좋지만 옥순의 거대한 덩치를 보고 겁을 먹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옥순아, 사람들이 안 오네. 어떡하면 좋을까? 옥순이 잠깐 생각하더니 솥뚜껑을 크게 열었어요. 그리고 부채를 꺼내 바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더 피어올랐어요. 된장과 시래기가 섞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냄새에 이끌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 행상이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게 뭐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다니. 옥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래기 국밥입니다. 한 그릇에 50원이니 한번 드셔보세요. 행상이 망설였어요. 50원이면 싸지만 처음 보는 음식이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옥순이 그릇에 국밥을 퍼담았어요. 그릇에는 시래기가 가득 들어가고 된장 국물이 자작하게 담겼습니다. 행상이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었어요. 시래기가 부드럽고 된장 국물이 구수했습니다. 목 넘김도 좋았어요.
행상이 감탄해서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이게 무슨 맛이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옥수는 밥비그릇에 국밥을 퍼 담기 시작했어요. 성수가 손님들에게 그릇을 날랐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느라 바빴어요. 사람들이 국밥을 먹으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구수한 국밥은 처음이야. 시래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50원은 너무 싸잖아.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옥수는 쉴 틈도 없이 국을 퍼 담아야 했습니다. 한 노인이 국밥을 다 먹고 옥순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 국밥 정말 일품이요. 고향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맛이 나는구려. 고맙소. 옥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제가 더 기쁩니다. 또 오세요. 전고가 되자 옥순네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줄이 생겼습니다. 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퍼 담았습니다. 솥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옥수는 마지막 손님에게 국밥을 퍼 담았어요. 남은 손님들에게 내일 또 오라고 말했습니다. 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 주머니를 꺼내 세어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0원이 넘게 벌었어요. 하루 장사로는 대박이었습니다. 그 시절 쌀 한 마리 200원 하던 때였으니까요. 어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옥순아, 우리 해냈구나. 이렇게 많은 돈을. 옥순도 기뻤지만 곧 진지한 얼굴이 됐어요. 내일은 손님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시래기를 더 준비하고 솥도 하나 더 늘려야겠어요. 성수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옥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날 밤 셋은 판잣집에서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돼지고기를 구웠어요. 옥순이 밥을 지었습니다. 성수가 막걸리를 따랐어요. 허름한 판잣집이었지만 세 사람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옥순네 국밥집은 시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돈도 제법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옥순을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시장 반대편에서 국을 팔던 한 아주머니가 시샘했지만 옥순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옥순에게 말했어요. 이제 판잣집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옥순이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지만 옥순은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빚도 다 갚아야 해요. 성수가 아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자. 건강이 중요해. 하지만 옥순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옥순네 국밥집 평판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도 옥순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부자만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농사가 흉년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쌀 한 마리 500원까지 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둑 소문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무리지어 도적이 되어 마을을 습격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밤 판잣집에서 옥순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쌀을 좀 숨겨야 하지 않겠니? 도둑이 오면 어쩌려고? 옥순이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쌀이 얼마나 됩니까? 숨긴다고 도둑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나눠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놀라 며느리를 봤어요. 나눠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쌀을 나눠주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옥순아, 내 마음은 착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쌀을 다 나눠주면 우리는 어떡하니? 옥순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굶주린 사람들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칼을 휘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밥을 주면 그들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성수도 아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의 생각이 옳다고 느꼈어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짐승이 되지만 배가 부르면 다시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옥수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밥 장사로 번 돈으로 쌀을 샀어요. 밤새도록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옥수는 듣지 않았어요.